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월드컵 경기를 보시느라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거의 4대1로 경기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막판에 백승호 선수가 시원한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워낙 초반에 밀린 탓에 이 정도 좀 아쉬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날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크게 밀려났고요.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강한 고용 지표가 그 여파가 오늘까지 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날 발표됐었던 ISM 서비스업 지표조차도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생각보다 경기가 강하네, 이러면 연준의 긴축이 계속되겠는데 라는 우려감으로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인 BIS에서는 달러빚, 숨겨져 있는 달러빚이 80조 달러에 달한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것도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발작용을 했고요. 최근에는 월가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베어마켓 랠리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 내년에 침체를 예상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바닥을 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마감됐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핵심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지난밤 사이에는 어떤 이슈들이 가장 중요했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빠르게 개선되는 서비스라는 건데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ISM의 서비스 지수가 굉장히 호전되는 쪽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달에 예상치 못하게 56.5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10월 달에 54.4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상치도 53.3이었는데 훨씬 뛰어넘어서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서비스업하고 지난주에 제조업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비교해가지고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왼쪽에 이제 서비스고 오른쪽이 이제 제조업인데 보시면은 극명하게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쪽은 50 이상에서 성장 쪽에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오른쪽에 파란색 제조업 쪽에서는 50 이하 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퍼센티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구간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부문은 성장 국면에 아직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 쪽에서는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기업 활동은 서비스 쪽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고용도 반등을 했고 가격에 대한 압박도 많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고 감소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감소되고 있는 모습이고 공급업체에 대한 납품이 조금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공급망 쪽에서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는 소폭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향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증가한다. 즉 불확실성이라는 건 결국은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리스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난밤에 해석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내수 비중이 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서비스업 지표가 좋게 나타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 이슈가 터졌죠. 테슬라가 모델 Y에 대해서 12월 달 생산량을 갖다 20% 줄이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 전반에 대해서 좀 부진한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닷컴이 합쳐놓으면은 그래도 S&P 500에서 한 8% 되거든요. 근데 얘네 이 아마존닷컴이 마이너스 3%대 급락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한 1.5%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기술주에서 급락하고 급등할 때 S&P 500이 따라 움직이는 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상위 10개 안에 있는 기술주, 제약, 에너지 가릴 것 없이 모두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석유수출기구에서 지금 보면은 나오는 게 이제 아침장 시작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 중국에서 코로나 완화하고 이런 얘기들 좀 나오면서 유가가 강세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후장 들어가지고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 쪽 판매에 대해 가지고 프리미엄을 3달러 25센트나 부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졌죠. 거기에다 또 이 중국 코로나 통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도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뭐가 있냐면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금요일 날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지금 보면은 제조업 지수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 거 조금 전에 보셨죠. 그러면서 이 지수가 7.2%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전년 동기에 8% 나왔기 때문에 조금 하락하는 거지만 그래도 기대치보다 많이 모자라는 좀 더 빨리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월별로 봤을 때는 지난달보다는 직전월보다는 좀 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 기록적으로 뭔가 하락하는 이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정도 기대치가 가지고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스탑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시장이 지난주에 괜찮았단 말이죠. 이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FOMC에서 0.5%포인트 아니고 어쩌면 0.75%포인트 미미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수익 실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다소 혼란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실망감으로 시장에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지난 밤사이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 가운데 하나 있었는데요. 테슬라 감산설입니다. 테슬라가 12월에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의 생산을 감축할 것이라는 설이 나온 겁니다. 이건 뭐 테슬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는데 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설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고 있는 뉴스 보도 채널이 있죠. 바로 블룸버그입니다. 이번에도 블룸버그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테슬라가 12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를 약 20% 감산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일단 테슬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감산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이죠. 테슬라의 수요 부진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의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10월 재고만 하더라도 16,000여 대를 기록했죠. 자, 이런 가운데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약 9% 정도 중국에서 내렸습니다.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을 낮췄다? 그만큼 중국에서 잘 안 팔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감산설이 나오니까 이게 좀 믿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은 공교롭게도 11월 중국산 테슬라의 판매량 수치와 동시에 나왔습니다. 11월 중국에서 제조했던 테슬라 차량의 판매 대수가
10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만 건이면 지금까지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했던, 그러니까 판매했던 양에서 거의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팔았던 적은 없었는데 지난 11월에 가장 많이 팔게 된 것이죠. 이제 12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 12월 수치에서 20%의 감산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내렸습니다. 거의 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대규모 시위 때문인지 코로나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이게 정말 감산설이 실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설만으로도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7% 정도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하다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 사상 최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가운데 감산설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테슬라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장중에 이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어쨌든 중국의 코로나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주가 변동성이 지난밤에 전기차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를 이제 다시 완화하는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근데 이게 또 정말 하룻밤 사이에 뒤바뀐 게 중국 지도부가 이렇게 해도 이게 정말 통제가 가능할까? 어차피 확진자 늘어나면 공급망 막히는 거 아닌가?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먼저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생산을 20% 줄일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전기차들 지난밤에 어떻게 됐나 제가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리비안, 테슬라, 니오 특히 니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폭이 컸어요 아침에.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 그러면서 전기차들이 정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배경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CNBC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폐쇄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체 주문이 40% 감소했다. 이 보고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흘렀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공급망에 대한 이동성에 대한 얘기가 불거졌죠. 그러면서 도시들 폐쇄하는 거를 갖다가 조금 풀고는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확진자 늘어나면 어차피 폐쇄를 풀어나 마느나 사람들은 이동을 못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겪어봤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성은 당분간 자연스레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측의 이제 관계자가 나온 거는 지금 이런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지적은 했죠. 하지만 생산 계획이나 수요에 대해서 역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니오가 이제 지난번에 발표를 했던 게 뭐냐면은 12월 달에 우리 더 많이 배송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것도 발표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슈조차도 묻혀버리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전기차들 12월 달 배송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관된 어떤 그런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테슬라는 $160 구간도 한번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말 심각하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비관적인 CEO들, 2023년에 대해서 비관적인 CEO들이 상당히 많나 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워싱턴 DC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 한 140명의 미국의 대표 CEO들로부터 이제 그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2023년도에 정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비관적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의장이 제너럴 모터스의 CEO거든요.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공급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되는 면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불확실하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6개월에 대해서 굉장히 CEO들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용 계획 자체도 보면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CEO들이 어떤 그 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급망 중단이라든가 에너지 부분 사실 가격이 잘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역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인건비 문제가 사실 가장 크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DP 성장률에 대해서도 2023년도에 1.2%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1.2%면은 정말 안 좋거든요. 1.2%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그 경제 관계로 봤을 때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정말 안 좋은 수준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CEO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 그리고 월가에서도 반등 랠리는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관들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한번 숨을 한번 고르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모건 스탠리의 이제 전략가죠. 마이크 윌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난번 반등을 정확히 예측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지금 저는 쉬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어떤 그 하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S&P 500이 4,000포인트 살짝 찍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좀 지연되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투자자들을 매도세로 전환시킨다,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하면서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 좋게 나오면서 파월 의장이 정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그 스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역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성장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둔화되면서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필수품 이쪽을 좀 많이 보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기술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당분간은 이익을 실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전략가들도 전체적으로 좀 2022년 마무리하는 거, 2023년 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골드만삭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내년에 성장이 없을 수도 있다, 수익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기업 수익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이제 심리 수준도 문제가 되는데, 지난밤에 빅스 변동성 지수가 시장에서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같이 분석하기를 4월 달부터, 지난 4월 달부터 얘기를 한 게, 금리 인상 동안에 20달러에서 35달러 구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뭐 100% 나오고 이렇게 그런 변동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구간 반복하면서 이렇게 등락하면서 그렇게 반복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빅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20달러 초반 구간에 와 있습니다. 20달러 무너뜨렸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갈 순서가 남은 거죠. 그러면 시장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펀더멘털적으로나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일부 수익 실현할 것들은 수익 실현하고 비중 조정 잘 해가지고 이 시기를 넘겨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몇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5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11월 고용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국채 금리 상승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는 호재성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약 1.4%, S&P 500이 약 1.8%, 나스닥이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보고서에 더불어서 장 초반 나온 서비스업 지표가 연준의 긴축 우려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미국의 ISM 11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56.5로 나왔는데요. 전망치였던 53.2를 상회했습니다. 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서비스업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긴축 속도 조절이 한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고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섹터 그리고 임의소비재 섹터가 3%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실적 우려 그리고 공동 CEO의 사임 소식으로 며칠째 크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역시나 크게 빠졌습니다. 아마존은 약 3%, 테슬라는 7%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12월 생산량을 20% 이상 축소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수요 부진 신호가 나타나서 이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테슬라 측은 이에 대해서 즉각 부인했지만 주가는 약 6.3%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샤오펑도 역시 이와 같은 소식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타벅스는 도이치방크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하자 1.4% 하락했습니다. 목표가는 106달러로 금요일 종가였던 105달러와 거의 일치하는데요. 도이치뱅크는 최근 크게 오른 스타벅스의 주가가 현재 균형 잡힌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약 2.6%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2023년이 골디락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델타 항공도 역시나 탑픽으로 꼽히면서 약 0.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실버게이트 캐피탈은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하자 약 0.9% 하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FTX 붕괴 이후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단기적으로 실버게이트 캐피탈의 현금 흐름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는데요. 4분기 디지털 예금이 전분기보다 60% 감소할 수 있다면서 실버게이트 캐피탈을 팔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ADR 기업들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듯 했는데요. 코로나19 봉쇄 규제 완화 소식에 개장 전 큰 폭으로 올랐지만 개장 후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맞춰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핀듀오디오는 약 1.7% 상승했고 알리바바는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나왔던 서비스업 PMI 지수로 인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80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현재 약 3.3% 하락해서 7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와 강세에 하락했습니다. 강한 고용보고서 및 서비스업 지수로 연준의 긴축 우려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약 1.6% 하락해서 1,7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